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선물 거래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는 돈을 잃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왜 이게 돈을 잃는 구조인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내용들은 어디선가 뭔가 열심히 떠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공감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연습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매매법. 혹시 여러분들 이 말에 솔깃하셨나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이 시장에서는 돈을 벌 준비가 되지 않으신 겁니다. 95%, 5% 데이터에 따르면 코인 선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95%는 돈을 잃게 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무조건 같은 함정에 반복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시장은 여러분을 속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건드리기에 충분할 겁니다. 케이크, 이렇게 자, 이 케이크는 한 입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이 케이크 속에는 덫이 숨겨져 있고 대부분 그 한 입에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리게 돼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유혹입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욕망, 이 시장에서 95% 안에 들어가는 게 핵심 이유이기도 하고요. 코인 선물을 시작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물은 너무 재미가 없고 수익률도 낮아. 농 10배만 들어가면 1%만 올라도 10%가 수익인데 선물은 조금만 잘하면 하루에 몇백도 가능하겠는데.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가능은 하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수익의 가능성만 보고 그 뒤에 숨겨진 리스크의 깊이는 보질 못한다는 점이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물 시장은 마치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동시에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짜릿하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기분이 좋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조금만 흐트러지거나 미스가 생기면 그대로 추락을 하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한 시장에 헬멧도 없이 쉽게 돈을 벌겠다는 기대만 품고 뛰어든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전장. 이 시장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에 뛰어든 전장입니다. 누군가가 벌었다면 누군가는 분명 잃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시장에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어디서 사고 싶어 하는지 어디서 팔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돈을 잃게 되는지까지 읽어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 심리. 왜냐면 남의 심리를 읽기 전에는 정작 자기 자신의 감정과 심리조차 통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는 이런 위험한 시장에 쉽게 돈을 벌겠다라는 프로의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말이 정말 좀 이상하긴 한데 하지만 이게 사실이고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스스로를 프로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볼링도 프로처럼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칠 수 없습니다. 어설프게 프로 선수들을 따라하면 공은 옆레인으로 빠지고 손은 삐끗하고 점수는 바닥이 돼요. 매매도 똑같습니다. 경험도 감정 조절도 기술도 안 된 상태에서 유명한 트레이더의 전략을 그대로 흉내내다가 결국 계좌는 반토막이 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도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은 개인의 감정 그리고 자기 통제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 참여하는 대부분은 이런 과정 속에 연습과 두려움을 생략하고 시장에 뛰어드는 건데 마치 스스로가 프로인 것처럼 말을 해요. 운 좋게 한두 번 스트라이크 맞은 걸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 자만과 과신이 계좌를 무너뜨리게 되고 취미도 아니고 연습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 의식만 가지고 선물 시장에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95%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돈을 잃는 95%는 어떤 공통된 실수를 반복할까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에 일단 큰 시드를 투입하지 않아요.
하지만 레버리지는 과하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시장에 들어온 이유 자체가 작은 돈으로 빠르게 많이 벌고 싶다라는 욕망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작은 시드로 고배율을 써서 시드를 키운 다음에 시드가 커지면 그때부터 안전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지만 이것 또한 시작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작은 시드로 큰 돈을 벌기 위해 고배율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이거는 도박이에요. 종이 냄비라는 거죠. 연탄불 위에다 종이 냄비를 올려놓으면 물은 빠르게 끓겠지만 한눈 팔면 냄비째로 타버리게 돼요. 고수익이라는 결과만 보고 과정의 한계를 무시한 무리수라는 건데 시작부터 잘못된 생각과 욕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95%가 선물시장에서 쓴맛을 보게 돼요. 저는 4%는 그나마 좀 덜하고 나머지 1% 많이, 정말 1%도 많이 쳐서 1%인데 진정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선물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물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까요? 네,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크게 벌겠다라는 욕심보단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시장은 수익의 전쟁이 아니라 심리의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외부의 고래나 세력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입니다.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한다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맞춰지게 됩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최소 단위 감량 100만원이건 10만원이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선물시장에서 반복해서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포지션 진입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느낌이 좋아서 올라갈 것 같아서 누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 이런 이유로 그냥 넣어요. 매매하기 앞서서 기준점과 근거가 없다면 이렇게 기대성에 대한 매매와 감에 의존한 매매를 하고 있다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도박성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기준점과 근거가 없는 진입은 근거 없는 손실이 되고 내가 손실을 봐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아예 배제하고 수익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표 자체가 없던 거죠. 이런 조급함에 시장에 믿기에 걸리는 지름길인데 특히 고배율 매매에 따라오는 심리상 익절은 빠르고 반면 손절은 늦죠. 즉 손해가 인정하기 싫고 수익은 빨리 챙기고 싶은 이런 레버리지의 과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탐대실, 작은 걸 뭔가 탐내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 고배율 레버리지는 단기적으로 달콤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계좌는 결국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감정 매매를 하는 게 또 다른 큰 이유이기도 한데 진짜 가장 큰 이유예요. 포모는 나만 뒤처질까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심리 속의 조급함인데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추격 매수는 잘못된 매매를 유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추격 매수는 조금만 내려도 공포에 손절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매매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처럼 감정으로 움직이는 매매는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면 더 높은 리스크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손실이 두려워서 막상 큰 손실에 직면하게 되면 평정심이 무너지게 되면서 더 높은 리스크를 찾다가 결국 청산에 이르게 됩니다. 손실회피 심리 또한 손실을 보고 있는 코인을 팔지 못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손실회피 심리 때문인데 복구 심리와 더불어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요. 처음 잃은 돈은 아깝고 그걸로 되찾고 싶은 마음에 계획 없는 진입을 더 무리해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청산 후에 재진입했다 또 물리게 됩니다. 감정으로 들어간 진입은 다시 감정으로 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전략이고 기회비용을 얻을 뿐더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매매를 가능케 합니다. 반면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는 퍼센트 5%는 다릅니다. 준비를 먼저 하고 기준점과 근거가 명확하고 포지션 사이즈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무리한 진입보다는 자기만의 원칙을 먼저 생각하고 조급하지 않고 감정을 컨트롤하며 기준점을 기다리고 계획을 합니다. 손절 기준은 계획이고 리스크 관리가 명확하며 반복 가능한 매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버는 법이 아니라 덜 잃는 법이에요. 5%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고 개인만의 원칙과 기준점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이다. 5%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곤 크게 벌었다라는 생각보다 절대 잃지 않겠다는 마인드 변화란 걸 알 수 있어요. 원칙과 목표. 매매에 있어도 원칙도 뚜렷한 목표도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저도 역시 돈을 잃으면서 느꼈지만 결국 잃어봐야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쟁터 얘기들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될 거고 아마 앞으로는 선물 거래를 할 때 내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 기술보다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 생각이에요. 코인 선물 시장에서 반복해서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감정 컨트롤 실패입니다.
내가 빠졌으니까, 내가 잃었으니까 다시 복구를 해야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여기서 더 오를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코인 선물 거래의 현실은 5%라고는 저기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저는 1%만이 돈을 딸 수밖에 없고 나머지 99%는 돈을 잃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돈을 크게 땄다면 누군가는 크게 돈을 잃는 선물 거래 시장에서 저는 적당한 매매를 하셔야지, 너무 과도하거나 또 욕심을 부려서 내가 파이어족처럼 또는 내가 최고의 부자가 돼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고, 저도 이번에 크게 한번 부러지면서 크게 몇 번이고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욕심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은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됐지만, 여러분들은 부디 제발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록 제 총 계좌는 어쨌든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손실이 굉장히 크고 제 돈이 있다가 없어진 것 같고 인생의 최고점을 찍고 계좌에도 옮겨놨다가 다시 계좌에서 빼서 또 하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답이 없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답이 없다는 생각보다는 사실 이 시장은 끊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선물 거래를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전처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할 일도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돈을 제가 안 하기 위해, 제가 끊기 위해 모든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묶어놔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선물 거래 현실은 99%가 잃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레버리지로 처음에 욕심을 부려서 큰 돈을 벌어서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적게 하고 모든 돈을 다 빼버리시는 걸 가장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코인 선물 거래 현실 어떤 것 같은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